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있어. 많아. 보시면은, 오늘 오른 거 보시면은, 이마트. 생각할 게 좀 많아요. PBR 0.19배거든요. PBR 기준 40만원입니다. 40만원. 오호. 이마트 바닥은 맞았잖아. 그러는데 바닥? 락바텀? 자산 기준으로 락바텀은 맞죠. 이게 뭐 돈은 들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많고. 주가 부양 방식 공시를 했는데 용진이 형이 경영에서 손 뗀다고 하면 5배 쌉 가능이다. PBR 한 배로 날아간다고? 용진이 형 안티가 많네? 자산이 얼마인데 무슨 3조냐. PBR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만 따져도 맞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땅만 다 팔아도 3조는 너무했지. 3조는 너무했지. 그래서 올랐습니다. 네, 15%나. 얘만 올랐냐? 오늘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마트가 얘는 자사주는 3%밖에 안 돼요. 자사주는. 근데 SK를 보시면은 SK 지주사가 오늘 10% 올랐습니다. 네, 얘도 들어올렸고요. 보시면 와 올렸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도 터졌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얘 자사주가 25%예요. 여기는 SK는. 자, 보시면은 SK는 자사주가 25%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강제 소각할 수 있다. 예?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자사주를 이제 강제로 소각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이제 약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일본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과거 많은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하면 우리나라가 한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요런 거 건드려준다 그러면은 땡큐 베리 마치 땡큐 하지 않냐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자사주를 앞으로 매입하는 거를 뭐 소각하라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들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소각시키는 거는. 그것도 대주주도 아니잖아. 정부가 뭐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게 뭐 대주주랑 싸울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경영권 문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저 PBR은 장 갈 거 없을 때 항상 가는 종목이야. 장 갈 거 없을 때. 문제는 이제 라더견이가 그거를 한번 이용해 처먹어가지고 인식이 안 좋은 거고요. 향후 매입하는 자사주,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는 요것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할 수 있고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이겠죠. 규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요거는 제도 개선을 만약에 이제 자사주 매입하자마자 바로 소각하라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안 하겠지 이제. 하겠냐 이씨. 안 하겠지. 보시면은 이게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안 해버리면 땡이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조긴 한데 또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자사주를 시총 계산해서 제외하라 요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 시가총액 계산해서 자사주는 이제 제외를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자사주의 지금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1번 스톡옵션 2번 블록딜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자사주 매입했을 때 시가총액에서 없어졌다가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면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뻥튀기가 되는 거고 블록딜을 하면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뻥튀기가 되는 거야. 요것도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자사주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것도 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도니까 해봤자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자사주를 우리가 욕하는 이유는 사놓고 나중에 이거를 다 시장에다가 뿌리니까 그걸로 욕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경제, 정치, 권력 거기다가 여러 사이클들이 이제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자사주라는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따라하면 우리나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슬 떠서 한 말씀은 드리긴 드렸어요. 정부가 이 얘기를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이쪽을 좀 건드렸죠.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외인들이 정말로 여기 반응을 해준다 그러면은. 근데 그 주가가 결과가 안 나오면은 다시 그러면은 하락하잖아. 결과가 나와야 그잖아. 결과가 나와주면은 주가가 유지가 되고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뭔가 이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하고 이게 기업도 바뀌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바뀐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상승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태초마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해요. 아유, 빵셔틀형 어서오세요. 다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빵셔틀이요. 놀리면 안 되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좀 도움이 됩니까, 그게? 일단 뭐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았는데, 너무 강의 길어진다고 이제. 강의 찍는데 막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태희버님 이렇게 많이 찍으면 그 수강생들이 못 봐요. 이러길래. 이 정도 합시다 이랬거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중간에 좀 끊었어요. 자른 것도 많고 좀 더 정제를 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짧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무지성으로 틀어놓아도 좋다.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 없이 매수매도 하던 게 머리에 각인이 다시 되더라. 그럼 다행이죠. 네, 다행이다. 자, 아무튼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마트가 지금 그지 땅도 많이 들고 있고 PBR 기준으로 싸고 맞아요. 우리나라 어딜 가든 이마트가 있고.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마트가 쿠팡을 이길 수 있냐 이거지. 쿠팡 때문에 지금 나라 까고 있는 거잖아. 쿠팡 때문에. 쿠팡을 이길 수 있냐고. 지금 보면은 SSG 키우겠다고 지금 배팅 크게 했던 G마켓 망했지. 지금 SK도 웃을 때가 아니에요. 11번가 망했지. 얘들 아마존을 붙인다 그랬어요. 망했지. 그잖아. 다 망했어 얘들. 그나마 지금 얘들은 이제 이마트는 스타필드를 키우면서, 스타필드는 누구랑 좀 붙고 있냐 그러면은 코스트코랑은 붙고 있어요.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필드 자체를 어찌 보면은 트레이더스와 함께 묶어가지고 코스트코 이제 그 니즈와 그리고는 플러스로 이제 그냥 우리나라 놀 데 없잖아. 그거를 한 필드로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부분은 나름의 방향성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빡치는 거 말해줄까요? 스타필드 관련돼가지고 대부분의 자산을 누가 들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이마트 자산주라 그러잖아. 근데 얘들 신세계 프라퍼티라고 있습니다. 자회사예요. 얘가 들고 있어요. 신세계 땅을 대부분 제가 들고 있다고. 물론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를 세워놓았다 뭐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신세계 프라퍼티 IPO 한다 그러잖아.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이거 말 실수인가? 설마. 아무튼 자회사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되는 이유는 핵심 할자 사업이 또 자회사 결에 다 들고 있고 IPO하면 어떻게 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일단 이익이 안 나는 것도 핵심이지만 배당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거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은행이랑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 요렇게 비교하면은 주주 환원이 7%고요. 7% 나옵니다. 국내 은행주가 싸냐 안 싸요. 동일해요. 그래서 국내 유통주들과 미국 유통주 글로벌 유통주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트코가 됐든 아니면 뭐 월마트가 됐든 타겟 이런데 뭐 다 보시면은 얘들은 적어도 3에서 5%의 주주 환원이 나옵니다. 성장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0.5에서 한 2%밖에 안 나와요. 누가 비싸? 우리나라 애들 비싸요. 맨날 PBR 얘기하는데 PBR이 더 이상 저는 통하지 않는 그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팔 거 아닌데 그거잖아. 할아버지가 돈을 몇백억을 들고 있으면 뭐해. 자식한테 손자한테 안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맨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하냐. 한국이 이게 진짜 뭐 북한 때문에 저평가를 받냐.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그냥 미국보다 가치가 없다고. 맨날 주주환원 얘기하니까 이제 막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막 단타 잘 많이 치시는 분들은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거 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돈 버냐.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안 벌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막 배당 4% 5% 나오는 그런 락바텀 애들 그냥 수익 매매만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엑소모빌 트레이드 하듯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요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주주와 이익을 나눈다잖아. 그리고 이익과 함께 권리도 나눈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권리도 안 나눠. 오너가 다 들고 있어. 이익도 안 나눠. 회사가 다 들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기업 중에서 진짜 주식회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잖아. 권리가 어디 있어. 소액주주 권리 하나도 없지. 이익을 뭘 나눠. 회사가 다 쌓아놓잖아. 그러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괜히 뚜까 패는 건가.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하고 공매도 때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막 한국을 싫어해서 조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돈이 되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돈이 되면 누구나 투자를 해요.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지? 진짜 간단한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좀 살펴보시면은 그냥 유통뿐만 아니라 가치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웃긴 거는 국내 통신주들 보시면은 국내 통신주들 지금 배당률이 한 5에서 한 7% 나와요. 근데 미국 통신주도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다 해서 총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도 5에서 7% 나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나라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 많은 뭐 성장주, 중소형주 이런 애들 다 말씀드릴 때 미국은 그쵸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는 좀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조 단위만 넘어가도 미국 기업들은 다 주주 환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성장이 멈추면. 뭐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23년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제가 계속 엔비디아는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엔비디아가 무려 주주환원 3% 했어요. 23년 기준. 엔비디아가 3%를 줬다니까?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3%를 줬습니다. 애플도 3.5%를 줬어요. 걔들이 미쳤다고 주주환원을 그렇게 많이 하겠냐고. 성장을 하는데도. 근데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거라고. 그러니 일본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저 PBR 기업들 PBR 한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보유 가치를 끌어올려라. 주주환원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 것도 얘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익의 공유가 있으니까 주가가 안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름 빠지잖아. 이게 공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잖아. 이것만. 여기 끊어먹기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주주환원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다 이제 주주환원 배당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거를 보거든요. 내 돈이잖아. 내 돈이 있어. 내 계좌에 돈이 있어. 그럼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테마주를 할 거냐 아니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우량주를 할 거냐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우량주의 기준은 한기도 주주환원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언제였냐? 매경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아 공시 떴잖아. 오전에 공시 뜨고 난 뒤에 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배당 6%면 이거 이번에 10만원 가겠는데라고. 그렇게 자동차 안 좋게 보는데도 이 정도로 뿌린다 그러면은 야 이거 주가 좋겠는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주환원이 좋아지면은 락바텀 바닥이 올라가요. 바닥이. 그잖아. 빠지면은 배당이 7%, 8%, 9%, 10% 되는데 10% 예금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번에 기아가 3월 전에 10만원, 11만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12만원 잘 모르겠고. 그만큼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특히 시황 안 좋다 그러는데 시황 안 좋으니까 배당 많이 드릴게요랑 똑같은 거 아니야. 3월 지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난 뒤에는 또 한동안 길 수 있어.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발표가 있음으로써 좀 더 시장에서는 기대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의선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투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다른 옵션도 있거든. 무엇? 원금 보장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예금. 적금, 그리고 뭐 채권. 진짜 큰 돈은 채권에서만 노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진짜 큰 돈은 채권이 왜 보험회사가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 보험회사들이 채권 투자하겠냐고. 여기는 원금 보장되잖아요. 플러스로 수익도 많이 나잖아. 플러스로 차익도 얻을 수 있잖아. 투자만 잘하면. 레버리지 전략을 잘 쓰면은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채권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요거랑 비교를 해야지. 기대 수익값에 대해서. 그러니 채권은 이자가 있다 보니까 요 채권 수익이라는 부분 요거랑 같이 연동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배당이거든요. 요게 플러스 주가 차익을 원하는 거잖아. 구조는 딱 요게 답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산을 내가 어떻게 굴린다는 것에 있어서 구조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 이 구조에서 배당 없는 종목은 장투하기 어렵지. 배당 없는 종목은 장투하기 어렵지. 우리나라는 배당이 없으니까 다 모멘텀 다 단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매수 매도하고 처물린 종목 볼 때마다 뭘 잘못 본 건가? 아니면은 매수해도 되는 건가? 버텨도 되는 건가? 버티면 올라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아직 구조 바뀔 거 많다니까요. 더블 카운팅 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이미 IPO 되어 있는 자회사들은 해결 못합니다. 해결 안 돼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그걸 빼고 개별 회사들 다 어떻게 볼 거냐. 법 바꿀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한강의 기적으로 고성장한 부작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재벌 중심으로 성장을 시킨 것의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그 해결에 대해서 슬슬슬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가히 어찌 보면 하나의 논리적인 큰 물결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뭐 어떻게 뭐 어찌 변하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기업도 있는 거고 그러고는 뭐 경쟁을 잘하는 기업도 있고 경쟁을 못하는 기업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기업도 있고 사업을 못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 현대, 기아, 네이버 아니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기준, 국내 상장사 기준 아니면은 그나마 뭐 상사, 통신은행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 미국 주식을 계속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내 돈이거든? 우리 돈이잖아. 이거 뭐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돈도 아니고 그냥 이게 게임머니도 아니야. 내 돈이야.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아깝게 번 돈, 내 노동의 대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 선택의 기준을 애플로 잡으세요. 그 선택의 기준을 나스닥으로 잡으시고 S&P 500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살 종목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 종목이 너무 안 보여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럼 이거 형 말대로면 남의 돈이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 남의 돈이면 괜찮나? 남의 돈이면 남의 돈 뭐하게? 해봐야 엄마 돈, 아빠 돈, 할배 돈, 할매 돈 아이가. 어이씨 남의 돈이면 괜찮지. 예 맞아. 방송하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아무튼 은행 돈도 네 돈이에요. 갚아야 되잖아요. 네 명의 돈이에요. 그런 이 부분에서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결국에는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이 과정에서도 큰 기회를 잡는 분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이들 공부하는 거고 많이들 이렇게 뭐 정책도 보는 거고 많은 이런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잘하고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저도 그렇거든요. 카카오가 반등하고 이마트가 반등을 해버리고 지주사가 올라가고 저도 포모 옵니다. 당연해요. 와요. 나는 AMD를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날아가 버리고 나도 포모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솔직히 뭐 별로 미련이 생기는 그런 그 시장은 아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기회 오긴 오냐 그러는데 옵니다. 고려아연 배당도 적절한 것 같고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중국 철강 리스크 고려해야 하나요? 2월에 청년 적금 만기되면 SBI 랑같이 한 달에 1주 정도 사는 거 어떤가요? 좀 더 깊게 봐야 하나요? 아니 근데 고려아연은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요. 그거는 완전 패시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계속 질문을 주시거든요. 저 친구가. 근데 종목이 질문하실 때마다 아이디어의 통일성이 없어요. 계속. 그럼 청년적금이라고 하는데 저러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는 시드가 큰 것도 아닐 거거든?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줄이세요. 압축하세요.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몇 억 들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고민입니다. 오히려 시드가 적을 때는 더 압축시켜야 돼요. 종목도 아이디어도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 근데 그러면은 수익률이 안 좋다니까. 훨씬 많이 압축시켜야 됩니다. 저도 저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거거든요. 내가 QQQ보다 더 벌 수 있어? S&P 500보다 더 벌 수 있어? 아니면 그거 사는 게 맞고 더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 내 투자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보이니까 산다 그러면 계좌 망가집니다. 좋은 이유를 다 찾고 나쁜 이유를 다 찾고 그리고는 그걸 애플과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나스닥과 비교해야 돼요. 제가 언급한 거 한 주씩 다 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괜히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장에서도 삼성 SDI 하나만 패서 삼성 바이오로스 하나만 패서 삼성전자 하나만 패서 몇십 프로 몇백 프로를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목만 패도. 근데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면은 그렇게 못 벌어요. 주식은 몰빵입니다. 몰빵. 아씨 내가 한 말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몰빵도 한 세네 개 몰빵. 세네 개로. 딱 요약해서. 주식은 요약입니다. 몰빵이 아니고 요약이에요. 요약. 몰빵 말고 요약. 몰빵도 요약입니다. 알았어요. 예.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오늘은 갈 거 없어서 이런 애들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어찌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된 날이었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저도 그냥 저 PBR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한국 시장이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이상해요. 우리나라. 왜냐면은 외국에는 글로벌 관점으로 보면은 자회사 IPO 이렇게 많은 기업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국가가. 글로벌에는 자회사 IPO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심해요. 그리고 이제 순환 출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일본이 많이 하던 건데 우리나라는 좀 탈피를 했죠. 그러면서 K
K 지주사가 되게 그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이해 안 되는 구조예요. 돈은 많은데 주주 하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는 개쩌는 기업들인데 막 매출, 막 이익, 뭐 자산 이런 거는 개쩌는데 주가는 엄청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파서 공부해본 사람들은 한국은 자회사 IPO 되어 있고 이게 사업회사, 지주회사 이런 구분 때문에 이게 한국은 이상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콘트 돌려보고 검색기 돌려보면 야, 이런 종목이? 이런 기업이 있어? 하고 들어왔다고 쳐물리고 이제 엉엉 울면서 집에 가거든. 그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 재벌이잖아, 재벌. 이해 안 되잖아, 이거. 야, 이 한국은 뭐 이러지? 쳐물리고 엉엉 울면서 나갈 때 다들 어우, 저 재벌, K 재벌, 어우, 맨날 그러잖아. 근데 요러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단기는 이거예요, 단기는. 단기는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 것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해소가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재벌이란 이 구조가 깨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 깨지면 한국 망해요. 저걸 이제 좋게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미 재벌들은 돈도 들고 있고 권력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잖아. 쉽게 바뀌겠냐고. 바뀌는 데는 거의 이제 세대를 거쳐야 될 겁니다. 저는 요 부분 외국인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꼭 이제 요 말씀 드리려고 이제 질질 끌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정치 얘기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끝으로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요거 선거 이슈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선거철이니까 요 이슈가 나왔고 선거 끝나고 쏙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소액주주가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어떻게 보면은 티켓 파워가 있다 보니까 선거철의 하나의 흥행 요소로서 이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표가 되는 곳에는 의견이 나오는 게 이제 정치고 선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예, 뭐 개인 방송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유튜버로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또 색깔론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선거 이슈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언급될 수 있도록 언급이 되어 우리나라 바뀝니다. 안 되면 우리나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처럼 당장 우리나라 신고가를 가고 다시 3천 넘어가고 이거를 당장 바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긴 시결, 긴 관점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투자를 찾아가면은,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그냥 다들 국정 버리고 미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 거예요.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지. 단타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타는 그냥 조금만 하고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만 단타를 치고, 진짜 투자는 정말 큰 돈, 전 재산을 거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부자도 되고 재미도 즐기는.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 PBR 공략 외국인들 진짜 샀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